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es, Expectation, Correlation, and Y-Sense Stationarity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과 관련하여서 간단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N of T라는 노이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신기에서 안테나가 있고 프리셀렉트 필터가 있고 다음에 오는 게 뭐였죠? 네, 필터가 여러 개 올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앰플리파이어가 옵니다. 이 앰플리파이어는 노이즈를 제너레이션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노이즈 제너레이션이 최대한 덜 되는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하는데요. 따라서 이름은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지점에서 수신된 시그널과 이 지점에서 수신된 시그널, 이 지점에서 수신된 시그널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리시버에서 수신된 시그널을 이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출력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출력에는 desired 시그널 X라고 할까요? desired 시그널이 채널에 의해서 변형된 그런 버전과 또 interference 컴포넌트 그리고 노이즈 컴포넌트가 있게 됩니다. 이 노이즈 컴포넌트는 안테나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인터피어런스 중에서 그 스트럭처가 잘 모델링 되지 않는 것들도 노이즈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가 이 노이즈의 큰 소스가 됩니다. 모든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N of T 노이즈가 크게 도미넌트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와이파이 시스템처럼 근거리에서 통신을 할 경우에 특히 수신기와 송신기가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노이즈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룰라 시스템에도 셀 엣지에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이즈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보이다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게 콜이 드랍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는 현대의 좀 마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조금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오히려 이 인터피어런스가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이즈와 인터피어런스의 차이점은 이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 노이즈는 여기 나와 있듯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중에서도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로 모델링이 됩니다. 이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는 이것이 가우시안이라는 즉 샘플을 했을 때 정규 분포를 갖는다는 것 이외에는 큰 스트럭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피어런스는 이것이 man-made 시그널, 특히 코-채널 인터피어런스라든가 adjacent cell interference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 그 시그널의 인터피어런스의 스트럭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피어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스트럭처를 잘 이용하는 리시버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에서는 이 가우시안 노이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더 많은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과목은 인트로덕터리 과정이고 노이즈는 딥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여전히 중요하므로 우리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Additive는 더해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신호가 들어올 때 노이즈가 들어오는 시그널에 더해져서 출력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시그널이 서로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statistical independence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multiple events의 statistical independence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어야 됐고 또 그 다음에는 multiple random variables의 statistical independence에 대해서 아셔야 됐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를 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그것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fully characterize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랜덤 프로세시즈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그것이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보았습니다. 이 statistical independence의 기본은 무엇이었죠? 네, 두 이벤트의
statistical independence였죠. 그래서 두 이벤트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벤트 A의 확률, 컨디션도 온 이벤트 B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A와 B가 empty set이 아닌 이상은 이런 조건이 또 성립을 하지요. 즉, 인디펜던스라는 것은 A가 B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B가 A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이었고, 또 어떻게 쓸 수 있었습니까? 네,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로 이렇게 팩터링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요. 따라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statistical independence가 랜덤 베리어블 x가 있고 랜덤 베리어블 y가 있으면 랜덤 베리어블 x만으로 말하여질 수 있는 어떤 의미의 이벤트,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 b만으로 말하여질 수 있는 어떤 의미의 이벤트가 있을 때 이 두 이벤트가 인디펜던트한 이벤트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랜덤 베리어블의 이벤트에 대해서 정의했고, 그 다음에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 3, 4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랜덤 프로세스들의 인디펜던스도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x of t라는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로 정의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의미의 이벤트와 랜덤 프로세스 y of t라는 것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의미의 이벤트가 언제나 인디펜던트 이벤트이면 이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들이 통계적으로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죠? 네, 여기서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캐릭터라이즈, fully 캐릭터라이즈 하는 콜모고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떻게 됐었습니까? 네, X에서 N1개의 샘플을 취하고 Y에서 N2개의 샘플을 취했을 때 그 N1 플러스 N2개의 랜덤 베리어블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X들로 되어 있는 조인트 PDF와 Y들로 되어 있는 조인트 PDF로 S라고 썼죠. 네. 팩터링이 되면, 즉, 두 개의 곱으로 나누어지면 전체의 조인트 PDF가 모든 샘플 개수 N1과 N2, 그리고 모든 샘플 위치에 T1에서 Tn sub 1, S1에서 Sn sub 2까지 해서 모두 이렇게 팩터링이 되면 두 개의 continuous time random 프로세스가 인디펜던트 하다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를 분류를 하면 좀 더 그 스트럭처를 줘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전체 continuous time random 프로세스에 몇 개의 서브셋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first order stationary random process, second order, third order, 그리고 어떤 자연수 nth order, 그리고 그 n을 점점 크게 하였을 때 그 집합이 어떻게 됐죠? first order 안에 second order가 있고 second order 안에 third order가 있고, 그래서 셋이 점점 작아졌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네, 그것이 empty 셋이 되지 않고 어떤 셋으로 수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셋을 strict sense stationary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들의 집합이다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할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한 다음에 그 expect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마찬가지로 랜덤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expect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orrelation, covariance, correlation coefficient 이런 걸 배웠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correlation 펑션과 covariance 펑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랜덤 베리어블에서와는 약간 다르게 wide sense stationary, 즉 wide sense stationarity를 정의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strict sense, 좁은 의미죠. 예, 좁은 의미에서의 stationarity, 그러니까 굉장히 협의의 stationarity인데요. 여기서는 wide sense,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의 stationarity에 대해서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을 확장해서 두 개의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의 wide sense stationarity인 joint wide sense stationarity를 정의하고 이 시간을 마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expect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expectation 그러면 이미 사실 배웠죠.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를 배우고 난 다음에 expectation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뭔가 유사한 것이
보여지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공통점, 같은 게 무엇인가? 여러 개 보통 있죠. 그래서 commonalities 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서로 차이점들, differences에 대해서 또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xpectation이란 용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오늘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expectation을 새로 배워야만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배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 그리고 랜덤 벡터의 expectation으로부터 사실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을 보겠습니다. 노테이션은 이렇게 되죠. x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 때 e of y, e of x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었죠? 기대값이랑 값 곱하기 확률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PDF를 쓰니까 적분 형식으로 나오고 x가 값이고 확률은 확률 밀도에 dx를 곱한 것이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은 랜덤 베리어블인가요? 네, deterministic 스칼라죠. 네. 그래서 랜덤니스가 사라졌습니다. 스칼라 with uncertainty를 뭐라고 부르죠? 스칼라 with uncertainty를 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expectation을 취하면 uncertainty가 사라져서 그냥 스칼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vector with uncertainty인 랜덤 벡터의 expectation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네, 값 곱하기 확률이죠. 근데 확률은 여기서 확률 joint density 펑션이 되고 적분은 멀티디멘셔널 적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값이 됩니까? 네, vector with uncertainty에서 uncertainty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벡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값은 랜덤 베리어블의 그 값에 이렇게 확률을 곱한 것이었고 랜덤 벡터에서도 값에 이렇게 확률을 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 x of t의 기대값도 비슷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가는데요. 랜덤 프로세스의 기대값은 어떤 mathematical entity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이미 추측하셨죠? 네. A continuous function with uncertainty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인데 uncertainty가 사라졌으니까 네, deterministic continuous time signal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정의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펑션이 나오도록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네, 랜덤 프로세스는 어떤 한 타임 인스턴트 t sub 0에서 샘플링을 하면, 이밸류에이트를 하면 무엇이 되죠? 네, 랜덤 베리어블이 되죠. 예, 펑션이 있는데 어떤 타임 t0에서 샘플하면 이제 스칼라 값이 되죠. 그런데 랜덤 프로세스는 이 스칼라 값이 uncertainty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with uncertainty니까 이것은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자, 그러면 E of x of expectation of x of t0는 이제 쉽게 정의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을 우리가 이미 정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이고 값 곱하기 확률이었습니다. 값은 더미 베리어블을 쓰니까 우리가 x를 그냥 쓰겠습니다. 그 다음 확률은 어떻게 되죠? 네, x of t0에서의 확률은 네, x of t0에서의 이 랜덤 베리어블의 네, pdf의 dx를 곱한 것이 확률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 t0를 바꾸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function of x이면서도 또 t0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t0를 t로 바꾸면 네, 이것이 바로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x of t의 네, expectation의 정의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expectation의 property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expectation은 일반적으로 a deterministic continuous time signal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정의를 한번 보시면은 각각의 t에서 그러니까 t를 바꿔가면서 이제 정해가면서 fixed된 t에서 evaluate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쪽이 타임 축이라고 할 때 어떤 t0로 해서 계산하면 스칼라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뭐 t1에서 계산해도 또 스칼라 값이 나오고 t2에서 계산해도 또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올 겁니다. 이 모든 t에 대해서 이밸류에이트 하면 모든 각각의 t에 대해서 어떤 넘버가 할당이 되죠.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라면 리얼 밸류가 할당이 되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네, 이런 것을 리얼 펑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expectation은 일반적으로 Deterministic Continuous Time Signal, 즉 a function of 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Deterministic Function이니까 이것을 mean이라고 그냥 부를 때도 있지만 여기 있듯이 또는 expectation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mean function, mean path, mean process 이런 이름들로 부릅니다.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니까 그것의 mean을 mean process라고 부르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겠죠. 그리고 deterministic function이니까 평균적인 펑션, mean function이라고도 부르는 것도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우리가 x of t 랜덤 프로세스가 각각 리얼라이즈 된 것을 mean sample path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sample path들의 평균 값이다라고 해서 mean path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테이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expectation 노테이션을 쓰고 parenthesis 안에 curly bracket 안에 x of t를 쓰면 이렇게 써야 될 글자가 많죠. 그래서 좀 간단한 노테이션을 사람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쓰는 것이죠. x of t에서 x가 랜덤 프로세스 이름이니까 거기에 평균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upper bar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x의 mean이니까 mean은 우리가 mu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mu sub x.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펑션이니까 이렇게 t를 썼습니다. 이것은 또 뭐랑 비슷하죠? 이 cf라는 것은 compare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뭐 라틴어인가요? confer라고 하는데 그냥 compare, 비교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x가 주어졌을 때 expectation of x는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기도 하지만 x bar라고 쓰기도 하고 mu sub x 이렇게 쓰기도 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노테이션을 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 expectation 또는 mean path, mean function, mean process over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가 Deterministic Continuous Time Signal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시간축이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변한 것의 반대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펑션은 이제 constant 펑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expectation over continuous random process가 모든 t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쪽이 t축이라면 예를 들면 뭐 1 이렇게 평균값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스페셜한 경우입니다. 제너럴한 경우와 스페셜한 경우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죠. 네.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generalize 할 수 있느냐 또는 그 결과를 specialize 할 수 있느냐. 뭐 specialize는 뭐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specialization은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classification 방법,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들의 classification 방법 중에서 그러면 이 mean process가 time의 함수가 아닌 즉 constant function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사실 배웠었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그것이 여기 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가 first order stationary 하면, 그렇죠? 네, 어떻다는 건가요? if 이게 then이란 뜻이죠. 이렇게 show that 한 다음에 if 했을 때는 then을 잘 안 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mean process가 타임의 펑션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mean process가 constant라고 해서 그 프로세스가 first order stationary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도 보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배운 first order stationarity의 정의를 복습을 하면서 또한 이번 시간에 배운 expectation에 대해서도 한번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direct part, if then 이 부분을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x of t의 expectation은 어떻게 되죠? 네, 적분, 그 다음에 값 곱하기 확률이죠. 값, 그 다음에 확률은 네, x의 t에서의 PDF죠. x의 t에서의, 즉 x of t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PDF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정의고요. x of t가 first order stationary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함수 f of x라고 놓을 수 있죠. 이것이 모든 t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x of t의 임의의 t에서의 PDF가 이 고정된 f of x와 같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어떤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mu sub x라는 상수가 존재해서 항상 갖게 됩니다. 따라서 first order stationarity는 이 mean process를 constant로 만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first order stationarity의 정의가 imply하는 당연한 결과죠. first order stationarity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이 변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realization은 어떻습니까? realized 된 이 sample pass는 이렇게 시간의 함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의 여기 t0, t1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샘플링을 하면 랜덤 베리어블들이 나올 텐데 그 랜덤 베리어블들의 PDF가 서로 다 같은 거죠. PDF가 같으면 mean이 같죠.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는 이렇게 컨스탄트 펑션이 샘플 패스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네, mean은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first order stationarity는 이 mean process를 constant로 만듭니다. 자, 두 번째, converse, 즉 여기 만약에 어떤 constant mu x가 존재해서 mean process가 constant면 x는 first order stationary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참이 아님을 보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간단한 것은 어떻죠? 그림을 그려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t를 잡더라도 네, mean은 똑같죠. mean은 똑같으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네, PDF가 각각에서 다르면 되죠. 그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x of t0가 즉 임의의 t0에서의 x, 즉 랜덤 베리어블이 가우시안이고 노말이고 mean은 제로인데 베리언스가 예를 들면 어떤 코사인 2파이 t0의 스퀘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t가 변함에 따라서 이 베리언스가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1과 0 사이를 이렇게 변하는 그런 랜덤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 랜덤 프로세스는 당연히 평균이 0이니까 expectation of x of t는 제로이고요. 하지만 PDF가 변하니까 first order stationary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의 카운터 example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눈치가 있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first order stationarity 말고도 우리가 second order, third order, nth order, strict sense까지 다 배웠는데 그 벤 다이어그램을 기억해 내셨을 겁니다. 어떻게 됐었죠? 네, 여기에 모든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first order stationary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들의 집합은 어느 사이즈쯤 되죠? 네, 제가 아무리 작은 점을 찍어도 그것보다 더 작겠죠. 그런데 제가 좀 과장을 해서 이렇게 크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first가 있습니다. 즉 first order stationary random processes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 second order는 어디 있죠? 네, 이 안에 어디 있었죠? 그래서 이 안에 second order가 있고 그 안에 third, fourth, 점점점에서 strict 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의 집합까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상하게 그렸죠. 그린 이유는 또 오늘 정의할 covariance stationarity 그리고 Y-sense stationarity와 관련하여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nth order stationary random process는 n은 1, 2, 3, 4 중에 임의의 n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first order stationary죠, 언제나. 따라서 어떤 nth order stationary random process라면은 x of t가 mean process는 또는 mean function은 언제나 constant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금 보여드린 대로 first order stationary가 되고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듯이
그리고 first order면 mean이 constant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랜덤 프로세스,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것의 correlat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좀 그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죠? 그전에는 correlation, covariance, correlation coefficient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일 때 배웠는데 여기서는 auto correlation, auto covariance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cross correlation, cross covariance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로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런데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로 코릴레이션이란 걸 만들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x와 y가 주어졌었죠. 그래서 x와 y의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정의가 됐었습니까? x times y의 expectation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x와 y가 둘 다 리얼일 때였죠. 그 다음 컴플렉스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의 코릴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 of xy라고 하면 expectation of x times y의 conjugate이었죠. conjugation이었고 그 다음에 r tilde of xy라고 하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x와 y의 product의 expectation이었습니다. 이때는 x, y are complex. 그리고 뭐 엄격하게 정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랜덤 벡터를 다룰 때 말씀 한번 드렸었죠. 두 개의 랜덤 벡터 x와 y가 있으면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됐죠? 네, 정의가 위에서와 유사합니다. x와 y인데 여기서 트랜스포즈를 썼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매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일 때는 이것은 이제 x와 y가 리얼일 때고요. 즉 엔트리들이 모두 리얼일 때. 그다음 컴플렉스일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네, expectation of x, y, 허미션 트랜스포즈였죠. 이 트랜스포즈와 허미션 트랜스포즈는 매우 다릅니다. 컴플렉스일 때는 어떻게 되죠? 그냥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칼럼 벡터였으면 이걸 로 벡터로 바꾸는 거였죠. 그런데 허미션 트랜스포지션은 칼럼을 예를 들면 로로 바꾸면서 다 이 엔트리들을 컨주게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매틀랩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매틀랩에서는 이 두 명령어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x가 벡터라면 x 허미션 y를 매틀랩에서는 어떻게 쓰죠? 네, x 그 다음에 어파스트로피 y 이렇게 쓰면 허미션 트랜스포지션이고요. 일반적인 트랜스포지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x 한 다음에 닷, 그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y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쓰면은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x와 y, 벡터, 랜덤 벡터 x와 y가 컴플렉스 밸류드일 때는 두 개의 코릴레이션이 있었습니다. x, y 허미션의 expectation은 네,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라고 했고요. x, y 트랜스포즈의 expectation은 뭐라고 불렀죠? complementary 또는 pseudo correlation matrice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의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가 주어졌을 때 correlation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만 주어졌는데 어떻게 correlation을 구할 수 있느냐?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만 주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랜덤 프로세스를 볼 때는 두 개의 방식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그 정의에서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샘플 패스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이 할당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죠? 네, 어떤 타임을 픽스해서 딱 보면 랜덤 베리어블이 나왔죠. 타임을 또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나왔고 그래서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는 사실은 하나라고 불리지만 셀 수 없이 많은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의 컬렉션이었습니다. 따라서 네, 무한개니까 두 개 이상이죠, 이미.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쉽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얼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일 대로 이렇게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x of t가 real valued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입니다. 이럴 때 autocorrelation function of x, x의 autocorrelation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네, t에서 먼저 evaluate를 하면 어떤 랜덤 벡터 베리어블 x가 x of t1이 되죠. 그리고 t2에서 evaluate 하면 또 랜덤 베리어블 x of t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product expectation을 correlation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테이션은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correlation은 캐피탈 R을 쓰고요. 다만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랜덤 베리어블로 본다면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죠. 네. 그런데 랜덤 프로세스일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즉 correlation of random process x인데 또 이게 x와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가 첫 번째 x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이 두 번째 x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 R sub xx of t1, t2 이렇게 쓰고 이렇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플렉스 밸류드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일하겠죠. 다만 코릴레이션을 구할 때는 이렇게 컨주게이션을 하고요.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오토 코릴레이션 할 때는 이렇게 컨주게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라는 뜻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x와 x이기 때문에 x와 x죠. x와 x에 대한 코릴레이션이기 때문에 오토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프로퍼티를 보겠습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오버 랜덤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t1과 t2를 바꾸면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죠. 자, 여기 t1 축이 있고 t2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찍으면 이게 어떤 t1, t2가 되는데 이 서로 다른 점을 취했을 때 서로 다른 값이 할당되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two parameter 펑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는 two variable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uto correlation function over random process는 일반적으로 two variable 펑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general한 property고요. 물론 special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auto correlation function이 single variable 펑션인 매우 스페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스페셜한 경우는 그냥 임의로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mean, 즉 First Order Moment죠. First Order Moment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In general 뭐였죠? 펑션이었죠. Deterministic. 그런데 스페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스페셜 케이스에서는 constant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two variable 펑션이었죠. 그런데 스페셜한 경우는 one variable 펑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mean 펑션이 constant인 스페셜한 경우가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를 분류할 때 사용했던 방법. 임의의 nth order stationary random process면 그것은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셔야죠. first order stationary process고 first order stationary process면 어떤 지점에서 샘플링을 하더라도 first order PDF가 같기 때문에 mean 펑션이 constant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second order moment에 대해서 보고 있죠. 스페셜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second order stationary면 이 autocorrelation 펑션이 single variable 펑션으로 됩니다. 그런데 어떤 single variable 펑션인지는 잘 모르시겠죠? 한번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utocorrelation function of x니까요. t1과 t2에서 우리가 evaluate 할 것이고요. 자, 이것의 정의는 어떻게 됐죠? 값 곱하기 확률인데 이것을 한 덩어리로 보고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하나의 PDF를 구해서 expectation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 즉
각각이 랜덤 퀀터티니까 이 각각의 랜덤 퀀터티, 즉 이 경우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 PDF를 가지고 값 곱하기 x1,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 즉 x of t1, x of t2, x1, x2, dx1, dx2 해서 r to the 2에서 적분을 하면 코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의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를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의 컬렉션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정의했을 때 쉽게 이 조인트 PDF를 써서 expectation을 쓰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정의에 불과하고 second order stationary다라는 이 가정을 쓰지 않았죠. 이제 가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second order stationary 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이 샘플링 인스턴트들을 다 시프트를 시켰는데 임의로 시프트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은 값만큼 시프트를 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값 캐피탈 델타를 T1과 T2에 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PDF가 같죠. 변하지 않죠. 지금 밑줄 친 이 두 개의 PDF가 모든 x1, x2, 그리고 모든 t1, t2, 그리고 이제 모든 델타에서 갖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첫 번째 줄이 left hand side가 되죠. 노테이션을 쓰면. 그리고 이 두 번째 줄이 바로 right hand side가 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autocorrelation function evaluated at t1, t2는 autocorrelation function evaluated at t1 plus delta, t2 plus delta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펑션, two variable 펑션이 single variable 펑션인 것인가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해가 잘 안 가거나 뭐 이러면 visualize, simplify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t1 축이고 이쪽이 t2 축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점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델타만큼 이동하고 호리젠탈하게 버티컬하게도 또 델타만큼 이동하면 이제 이 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델타 값이 임의의 리얼 넘버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은 직선상에서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 직선상에서 직선상에 있는 t1, t2들은 다 어떻습니까? 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값이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t2 t1이 어떤 특정한 값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이것과 패럴렐한 평행한 다른 직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t2 t1이 또 다른 값이 되죠. t1 t2로 쓰겠습니다. 어떻게 쓰나 문제가 없죠. 예를 들면 이 직선 기울기가 1이면서 원점 오리진을 지나는 것은 t1 equal t2죠. t1 t2가 제로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two dimensional 펑션인 autocorrelation 펑션이 어떻습니까? 여러 직선들, 각각의 직선들 상에서는 값이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차이, t1 t2만으로, 파라메터라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어떤 함수가 존재해서, 펑션이 존재해서 t1 t2만의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함수는 어떤 모양일까요? 우리가 r sub xx t1, t2였는데 이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차이를 우리가 타우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 파라메타를 두 번째 파라메타를 t라고 하면 t1 t2가 타우라는 얘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가 t1 자리고 여기가 t2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다는 건가요? t 값에는 상관없이 t2에 해당하는 이 t 값에는 상관없이 타우의 값만 결정이 되죠. 따라서 이 펑션을 우리가
새롭게 싱글 베리어블 펑션으로 쓰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좀 말이 안 되죠. 본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R sub xx는 투 베리어블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달리 쓰지 않고 같은 모양 R sub xx라는 이름을 그냥 도입해 오고 대신에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규먼트 하나만 쓴 것으로 노테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죠? 네, 이것을 R sub xx 타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떤 펑션이 존재해서 R sub xx 타우, 노테이션 상의 좀 어뷰스입니다. 남용입니다. 하지만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해서 R sub xx t 플러스 타우 콤마 t가 이 싱글 베리어블 펑션 오브 타우가 되는 그런 펑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펑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t1-t2의 함수 또는 t2-t1의 함수인데 이 과목에서는 왼쪽에 있는 아규먼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규먼트를 빼는 것을 컨벤션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우라고 부르고 네. 그래서 여기서 t 플러스 타우 콤마 t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게 되었었죠? 다시 정리를 하면 네. x of t가 a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가 second order stationary면 네, 우리가 방금 정의한 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컨스탄트인가요? 아니죠. 본래는 투 베리어블 펑션인데 이제는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컨버스는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즉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일반적으로는 투 베리어블 펑션이지만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에서 그 랜덤 프로세스가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first order stationary면 네, mean 프로세스가 constant인데 그 컨버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카운터 이그젬플 잡을 때처럼 또 쉽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mean 프로세스에서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듯이 여기서도 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됐었습니까? 네. First order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들의 집합이 있었고 그 안에 세컨드, 그 안에 third, fourth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세컨드 오더 이상인 오더로 스테이셔너리 하면 어떻게 되죠? 다 세컨드 오더 스테이셔너리가 되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네. nth order stationary인데 n이 2 이상이면 여기서 이건 차집합이라는 뜻이죠. 1을 뺐으니까 자연수에서 2 이상이죠. 2 이상이면 오토 코릴레이션이 타임 디퍼런스의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예, 너무 당연하죠, 이제는.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랜덤 베리어블로 보면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두 개를 뽑아내서 코베리언스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로 다른 랜덤 프로세스에서 뽑아내서 코베리언스 생각하고 코릴레이션 생각하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에서 뽑아내서 코릴레이션과 코베리언스를 정의할 때는 이 오토라는 것을 붙입니다. 자, 이제 하나의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 리얼 밸류드 인 랜덤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코베리언스를 어떻게 정했었죠? 네,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썼습니까? 네, x에서 x의 민을 빼고 y에서 y의 민을 뺀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취한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었습니까? R 노테이션을 쓰면 R sub x 마이너스 mu x, y 마이너스 mu y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R sub x, y를 썼었으면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센터링을 하기 위해서 민을 빼줬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에서 미인들의 프로덕트를 빼주는 것으로 되었었습니다. 컴플렉스일 때는 어떻게 됐었죠? 네. 컴플렉스일 때는 컨주게이션 하는 게 중요했죠. 컨주게이션 하지 않으면 네.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코베리언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하게 랜덤 프로세스,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 코베리언스 그리고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 코베리언스와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베리언스를 정의합니다. 자, 보시죠. C of xy of t1, t2입니다. 그래서 먼저 x를 t1에서 이밸류에이트해서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고 그것과 x를 t2에서 이밸류에이트해서 랜덤 베리어블을 만든 것에 코베리언스로 합니다. 따라서 x of t1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것에 민을 빼고요. x of t2 another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거기서 민을 빼서 이렇게 expectation을 취한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코릴레이션으로 볼 수 있었듯이 여기서도 x에서 민 프로세스를 뺀 새로운 프로세스 y를 정의하면 x의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은 이 y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들의 프로퍼티를 다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x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노테이션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민을 빼고 나면 x의 오토 코베리언스는 y의 오토 코릴레이션으로 되는데 여기에 뭐가 적혀 있죠? 풀어서 쓰면 x of t1 마이너스 x bar of t1 times x of t2 마이너스 x bar of t2 끝이 아니죠. 이렇게 컨주게이션을 해야지 오토 코베리언스가 되고요. 그 다음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오토 코베리언스는 민을 빼고 또 민을 빼준 다음에 이번에는 컨주게이션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 두 개가 하나의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x를 위해서 정의가 됩니다. 자, 오토 코베리언스는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오토 코베리언스도 투 베리어블 펑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스페셜한 경우는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베리언스 펑션을 써서 어떤 정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티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코베리언스 펑션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코베리언스 펑션은 어떻습니까? 투 베리어블 펑션이죠. 근데 코베리언스 펑션이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의 함수로 나타나고 특히 이것이 t1이고 t2일 때 t1-t2의 함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면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티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면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가 되나요? 앞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면 어떻습니까? 코릴레이션 펑션이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t1과 t2의 차이를 타우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해서 타우만의 함수로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이 답이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면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은 맞죠. true입니다.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티를 보이고 싶으니까 먼저 이런 코베리언스 펑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센터링을 하니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x를 t 플러스 타우에서 샘플링한 것을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고 x를 t에서 샘플링한 것을 y라고 하면
코베리언스는 X와 Y의 코베리언스는 X와 Y의 코릴레이션 빼기 mean의 프로덕트였죠. 그것을 다르게 쓴 것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First order stationary면 이 mean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되죠? 네, constant죠. 그래서 어떤 µ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앞서 second order stationary면 예, autocorrelation 펑션이 어떤 하나의 싱글 베리어블 펑션으로 바뀌었죠. 예, 따라서 어떻습니까? 네, 이것은 a function of tau니까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 cxx가 존재해서 네, autocovariance 펑션과 같아집니다. 따라서 second order stationary면 네, covariance stationary가 됩니다. 자, 그 역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코베리언스와 관련된 정의 도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을 때 코베리언스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코베리언스였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베리언스였죠. 베리언스가 있었고 베리언스 오브 x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컴플리멘터리 베리언스 오브 x가 있었습니다. 컴플리멘터리 베리언스가 제로가 되면 뭐라고 정의했죠? 네, 프로퍼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프로퍼 컴플렉스 또는 컴플렉스 프로퍼 랜덤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 바로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 펑션으로 정의합니다. 즉 x의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 펑션이 모든 t1, t2에서 제로가 되면 그 랜덤 프로세스,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x 오브 t를 프로퍼하다, 프로퍼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본 과목에서는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도입하였습니다. 후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통과하면 리얼 밸류드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더해지는데요. 이것을 밴드 패스 필터링하고 그것에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이퀴벌런트 또는 간단하게 컴플렉스 엔벨로프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구해보면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가 되는데 특히 프로퍼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지금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strict sense stationarity와 관련된 nth order stationarity를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correlation과 covariance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부터 배우는 wide sense stationarity입니다. wide sense는 당연히 이게 strict sense, 엄격한 의미에서의 라는 것에 반대되는 말이고요. 흔히들 협의의 strict sense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wide sense는 광의의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넓은 의미라고 했으니까 좀 더 집합으로 따지면 셋이 커지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있으면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그 랜덤 프로세스가 wide sense stationary 하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mean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는 싱글 베리어블 펑션인데 그것이 더 이상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아닌 컨스탄트 펑션이고 두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일반적으로는 투 베리어블 펑션인데 그것이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될 때 우리가 x 오브 t를 wide sense stationary 하다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퍼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x 오브 t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가 second order stationary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보였었죠? 네. second order stationary면 second order stationary면 first order stationary였죠.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또 second order stationary면 당연히 두 번째 조건도 만족했습니다. 따라서 second order stationary면 wide sense stationary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covariance stationarity 이런 거 보일 때도 했었지만 converse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econd order stationarity는 expectation만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인트 PDF의 모양이 서로 다르면서 first order, second order 모멘트들은 같은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반드시 이 컨버스는 true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노트를 하나 열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든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first order, second order 이런 걸 다 정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first order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어떤 걸 보았죠? 앞서 네, 우리가 covariance stationarity라는 걸 정의했죠. 자, 어떻습니까? covariance stationary 하면 second order stationary 했나요? 아니죠. 네, 여기 true였습니다. second order stationary면 covariance stationary 했죠. 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first order stationary 이 랜덤 프로세스 집합 안에 세컨 오더가 있으면서 또 코베렌스 안에 코베렌스 스테이셔너리 안에 있으니까 예, 세컨 오더는 아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third order, fourth order도 이 두 집합의 인터섹션 안에 당연히 있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Ysense stationary면 어떻죠?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 했나요? 또 아니었죠. 그렇죠. 예.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면 Ysense stationary 했었죠. 따라서 이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인 것이 Ysense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들의 집합 안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Ysense stationarity와 covariance stationarity는 어느 것이 더 크냐? 어느 것이 더 큰가요? covariance stationarity는 mean과 autocorrelation 모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었죠. covariance stationarity는 네,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코릴레이션은 코베리언스에서 네, 민을 뺀 것이었죠. 민을 더한 것이죠, 이때는. 따라서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해서 이것이 스테이셔너리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Ysense stationary 하면 코베렌스 스테이셔너리지만 코베렌스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해서 Ysense stationary는 아니게 되죠. 네. 따라서 Ysense stationarity가 코베렌스 스테이셔너리티 안에 포함이 되면서 또한 어떻습니까? 네. Second order stationarity가 또 Ysense stationarity 안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네.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네. 전체가 있고, first가 있고, 네. covariance가 있고, first, Ysense stationarity가 있고, 요 안에 second order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second order stationary 하면 Ysense stationary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Ysense stationary 하면 covariance stationary 하다 해서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covariance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covariance는 네, correlation에서 네, 센터링을 하니까 mean을 뺀 것이죠. 자, 이것이 이게 제너럴한 폼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뷰렛에서는 어떻습니까? Ysense stationary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요 첫 번째 텀, right hand side의 첫 번째 텀도 타워만의 함수고 또 요 mean들도 네, constant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left hand side가 타워만의 함수가 되죠. 따라서 covariance stationary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뷰렛은 tru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verse는 true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죠? 여기서 이 식에서 right hand side에 있는 r sub xx autocorrelation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네. r sub xx t 플러스 tau, t는
c sub xx t 플러스 타우 콤마 t 플러스 mu sub x t 플러스 타우 타임스 mu sub x t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일반적인 식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 합니다. 그러면 right hand side의 첫 번째 텀만 타우의 함수라는 뜻이죠. 예, 그것만 말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쓸 수 있죠. 하지만 나머지 텀이 t와 타우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네, ysense stationary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아까 그렸듯이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티가 있고 그 안에 ysense stationarity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mean 프로세스가 제로면 어떻게 될까요? mean 프로세스가 제로면 이 텀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covariance stationary면 ysense stationarity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은 언제나 성립했죠? 따라서 x가 제로 mean이면 ysense stationarity와 covariance stationarity는 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벤 다이어그램을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irst order stationary random process들이 있고 여기에 covariance stationary인 random process들이 있고 여기에 ysense stationary인 random process들이 있으면 이 안에 second order가 있고 third order, fourth order, nth order 그리고 stick sense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의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가 있을 때 mean, autocorrelation, 네, 그리고 ysense stationarity를 정했습니다. 이제는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x, 하나는 y로 생각하고요. 먼저 둘 다 리얼 밸류드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x와 y가 있을 때 correlation, covariance를 정의했듯이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correlation은 이렇게 노테이션을 씁니다. 예, 왜냐하면 x를 t1에서 evaluate 한 것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죠. y를 t2에서 evaluate 한 것도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이 두 랜덤 베리어블의 correlation이니까 앞서 랜덤 베리어블로 보는 그런 포인트 오브 뷰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첨자 안에다가 또 parenthesis를 쓰고 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밖으로 뽑아내서 t1, t2를 크게 써 줌과 동시에 또 이 코베리언스 펑션이 t1과 t2의 투 베리어블의 함수다라는 것을 또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컴플렉스 밸류드일 때는 또 두 개의 코릴레이션 펑션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컨주게이션을 두 번째 랜덤 베리어블에 취한 것이고 하나는 이렇게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취한 것을 그냥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하고 네, 컨주게이션 하지 않은 것을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코릴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도 사실은 그것이 인피니트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의 컬렉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에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오토 코베리언스, 오토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베리언스 이런 식으로 붙였듯이 이제는 두 개가 있으니까 이때는 크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크로스 코릴레이션, 수도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이런 식으로 크로스란 말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릴레이션을 정했듯이 코베리언스, 크로스 코베리언스 펑션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미인을 빼준 다음에 네, 코릴레이션을 취한 것이고 노테이션은 당연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 아규먼트가 첫 번째 랜덤 프로세스의 샘플링 인스턴트, 두 번째 아규먼트가 두 번째 랜덤 프로세스의 샘플링 인스턴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이므로 이렇게 크로스라는 말을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밸류드일 때는 네, 컨주게이션을 취한 것이 일반적인 코베리언스, 크로스 코베리언스 펑션이고요. 컨주게이션을 하지 않은 것에는 틸드를 붙이고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크로스 코베리언스 펑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wide sense, 광의의 stationarity를 정의를 했듯이 이제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도 광의의 stationarity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가 있어서 크로스는 아니고요. joint라고 합니다. 그래서 joint wide sense stationarity 또는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jointly wide sense stationary 하다라는 것을 정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세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wide sense stationarity를 말하고 있으니까 각각은 wide sense stationary 해야 되겠죠. 그래서 A와 B는 X of T와 Y of T 각각이 wide sense stationary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wide sense stationarity는 어떻습니까? first order moment 그리고 second order moment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X of T가 있으면 여기도 있지만 mean 펑션은 X의 mean 펑션이 있고 Y의 mean 펑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econd order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auto correlation이 있겠고 네, cross correlation이 있겠죠. 그런데 각각이 Y sense stationary 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과 이것, 그리고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만 말을 했지 여기 하나 더 있는 second order correlation에 해당하는 cross correlation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cross correlation에 대해서 이게 cross correlation이죠. 여기서 T1을 T 플러스 타우라고 놓고 T2를 T라고 놓으면 네, 이것이 바로 cross correlation 펑션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 말을 하고 있죠? 네, 마치 이 두 auto correlation 펑션이 T1-T2의 함수인 것처럼 이것도 또한 T1-T2, 즉 타우의 함수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ointly wide sense stationary 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이것은 또 왜 필요하냐면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n of t라는 것이 real valued, 우리가 AWGN인데요. real valued, band pass 또는 band limited white Gaussian noise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있겠죠. 또는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이고요. 이것은 베이스밴드의 패스밴드죠. 밴드 패스. 이것은 베이스밴드. 그 다음에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리얼 파트가 있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어서 결국은 두 개의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네.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jointly wide sense stationary 합니다. 만약 이것이 wide sense stationary면 n of t가 wide sense stationary면 complex envelope는 이 두 개가 jointly wide sense stationary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이 joint wide sense stationarity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을 빠르게 복습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와 관련된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Expectation을 정의하고 Correlation 펑션들에 대해서 이번엔 정의를 했고요. 그 Correlation 펑션들과 관련된 한 두세 가지 Wide Sense Stationarity, Covariance Stationarity, Joint Wide Sense Stationarity 등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네, 이 Low Noise Amplifier에서 주로 더해진다고 우리가 모델링하는 이 Real Valued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의 모델링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디펜던트하게 X 인풋에 그러니까 여기 X tilde와 I of T에 인디펜던트하게 더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우시안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테이셔너리티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오더의 스테이셔너리티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우시안이면서 스테이셔너리 하면 세컨 오더 이상이면 이것이 Y sense stationarity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expectation과 correlation 그리고 그와 관련된 Y sense stationarity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랜덤 프로세스 expectation은 어떻죠? 랜덤 베리어블을 샘플링하면 랜덤 프로세스의 expectation은 랜덤 프로세스를 샘플링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샘플된 타임에서의 그 랜덤 베리어블의 PDF로 expectation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min pass, min process 또는 min function으로 불리는 이 expectation이 single variable function입니다. deterministic single variable function입니다. 하지만 스페셜 케이스에서는 이것이 펑션이 아니고 더 이상 constant가 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랜덤 프로세스가 first order stationary하면 min이 constant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econd order, third order, nth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 하면 first order stationary 했으므로 모든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가 nth order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가 constant min을 가졌습니다.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different time instant에서 샘플링하면 랜덤 베리어블스 여러 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뽑아내서 코릴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에서 샘플링 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두 랜덤 베리어블의 코릴레이션과 동일했습니다. 컴플렉스 밸류일 때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코릴레이션과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오토 코릴레이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투 베리어블 펑션이지만 스페셜 케이스에서는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됐는데요. 그 스페셜 케이스는 바로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인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아니라 첫 번째 아규먼트 빼기 두 번째 아규먼트, 물론 거꾸로도 성립합니다만은 이 과목에서는 컨벤션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첫 번째 아규먼트 빼기 두 번째 아규먼트, 즉 타임 디퍼런스의 디퍼런스만의 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third order면 second order이고 fourth order도 second order이고 하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second order 이상으로 stationary 하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function only of time difference가 되었습니다. 자,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코베리언스를 정의한 것처럼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도 여러 군데서 샘플링해서 코베리언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에서 샘플링 했으므로 오토 코베리언스라고 우리가 부르겠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투 베리어블 펑션이 되니까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리얼일 때는 당연히 컨주게이션은 하나하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에서는 컨주게이션을 한 것을 일반적인 오디너리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이라고 부르고 하지 않은 것을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min을 빼서 생각하면 코릴레이션 펑션이므로 코릴레이션 펑션의 프로퍼티들을 다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투 베리어블 펑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페셜 케이스에서는 이 코베리언스 펑션이 싱글 베리어블 펑션으로 되고요. 특히 이렇게 타임 디퍼런스만의 펑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랜덤 프로세스를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 펑션이 제로가 되면 모든 T1, T2에서 제로가 되면 이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를 프로퍼하다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했죠? 우리가 리얼 밸류드 Y센 스테이션의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를 다룰 텐데 그것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프로퍼하게 됩니다. 지금 증명은 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티와 유사한 것이 이제 Y센 스테이셔너리티인데요. Y센 스테이셔너리티는 말 그대로 first order moment와 second order moment에 해당하는 mean process와 auto correlation 펑션이 각각 한 단계씩 낮은, 즉 constant 그리고 single variable 펑션이 된다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second order stationary면 당연히 first order stationary니까 mean도 constant고 auto correlation도 single variable 펑션이었으니까 Y센 stationary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converse는 true가 아니었고요.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티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 제너럴한 요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Y센 스테이셔너리 하면 이것도 타우만의 함수고 이것도 컨스탄트이므로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가 됩니다. 그래서 Y센 스테이셔너리 하면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 집합 안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이 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converse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first order stationary 한 것과 covariance stationary 한 것이 이렇게 인터섹션이 있게 되고 인터섹션은 Ysense stationary 한 것이 포함하게 되는데 그 안에 second order, third order, fourth order, nth order, strict sense stationarity가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real valued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joint Ysense stationarity를 정의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cross correlation function과 cross covariance function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joint Ysense stationarity는 X도 Ysense stationary하고 Y도 Ysense stationary하고 그것의 cross correlation function도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면서 특히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일 때 이렇게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도는 왜 그렇다고요? 리얼 밸류드 Ysense stationary 밴드패스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그것을 밴드패스 화이트가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화이트가 아니라도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밴드 리미티드 Ysense stationary 가우시안 노이즈면 그것의 컴플렉스 엔벨롭보다는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가 일반적으로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proper complex이면서 또한 두 개가 서로 jointly Ysense stationary 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도입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